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서 배웠던 우리 문명에 대한 기본 바탕, 배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내용 두 개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국 문명과 인더스 문명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내용 이해 가셨다면 이번 영상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메소포타미아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우리 큰 강 유역, 모든 세계 4대 문명은 큰 강 유역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떤 큰 강 유역 주변이었었죠? 그렇죠.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이제 직접 진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실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지금 문명 아니에요. 이 지방은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다고 유명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은요, 토지가 비옥해요.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을 텐데 문명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농경이 발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면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곳에서 기원전 3500년경 세계 최초로 청동기를 사용하는 문명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요. 몇 년도인지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기원전 3500년경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 최초, 뭐든지 최초는 암기하세요. 세계 최초로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청동기를 사용하는 문명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요.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수메르인입니다. 요 사실 알아두시면서 자, 수메르인들은요. 도시 주변에 자, 우리가 이곳을 도시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도시입니다. 도시라면요. 이 도시 주변 되는 곳들 있죠? 이 도시 주변 되는 요런 곳들에 어떤 것을 쌓냐면요. 신전이라는 그 큰 신전을 도시 주변에 성을 쌓습니다. 자, 성을 쌓아요. 성 쌓아요. 그러면서 도시 가운데 도시 여기 부분 되는 데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신전을 쌓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바로 지구라트라는 신전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기 어떠한 내용을 보실 때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배우실 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구라트라는 큰 신전을 쌓게 됩니다. 이 큰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사용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은 청동기 사용한 게 최초로 사용한 게 기원전 3500년경이라는 거.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은요. 이 중요한 게 이 지구라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인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쐐기 문자. 요거 중요해요. 쐐기 문자. 쐐기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쐐기가 나뭇가지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 요렇게 생긴 요런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쐐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쐐기를 박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쿡 눌러 넣는 거잖아요. 쐐기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쐐기 문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점토판 여기에다 쐐기 문자를 제가 쐐기 문자에 대해서 쐐기 문자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그냥 쐐기 문자를 써놓을게요. 이 쐐기 문자를 기록을 합니다. 점토판에. 그리고 태음력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태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태음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우리는 십진법이라는 숫자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십진법이 뭐냐면요. 우리는 1부터 10까지 세면요. 다음 단위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1부터 60까지 센 후에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60진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다고 해요. 60진법으로 숫자를 계산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 방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거를 여러분이 그러면은 단계를 정해서 우선 메소포타미아 지방은요. 어떠하다고 했죠?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해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기원전 3500년경 전에 세계 최초로 어떤 것을 했었죠? 맞습니다.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짜잔. 청동기 사용 문명 발생. 자, 다음 이 청동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세운 사람은 수메르인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수메르인들은 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 주변에는 성을 쌓고요. 그 가운데에는 어떠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신전의 이름은 지구라트가 되겠죠. 지구라트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쐐기 문자를 사용하고 대음력을 사용하였다라는 거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태음력 그리고 플러스 60진법 이렇게 해서 계산하였다. 숫자를 계산하였다. 요 네 가지 지구라트라는 큰 신전 쌓았고 쐐기 문자 점토판에 기록하였고 달의 움직임에 따른 대음력 사용하였고 60진법으로 숫자를 계산하였다. 요 내용. 자, 쐐기 문자라는 것은요. 말랑말랑한 점토판에 뾰족한 펜으로 새겨 쓰게 됩니다. 문자의 그 선이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쐐기 문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요. 개방이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다 그 바다예요. 이렇게. 이게 섬 같긴 한데 이런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이걸 그림에 그리면서 헷갈리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바다로 됐고요. 막 산 그런 거 없고 막 내가 이곳이 약간 통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지만 그 반대 개방되어 있다면 단점이 있죠. 항상 침략이 잦습니다. 침략이 많이 일어나요. 평야
평양은 평안데 어떤 개방된 평야 지역이어서 안 좋은 점? 그렇죠. 침략이 많아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주 바뀝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요, 처음으로 통일한 바빌로니아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원전 1800년경에 어떤 거?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하나로 통일을 한 어떤 거? 바빌로니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왕은요, 우리 함무라비 왕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함무라비 왕의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죠. 함무라비 왕은요,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한 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이 남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법을 정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1800년, 기원전 1800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하나로 통일한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서요, 저는 이 내용에서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왕과 법전 이름을 통일시킨 게.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라는 단어와 함무라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외우기 쉽다는 뜻이에요. 바빌로니아 그 왕국의 왕은요,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은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통치 체계를 정비를 해서 정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에 새겨진 비를 조금 알아볼게요. 함무라비 정의의 신으로부터 법전을 받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비의 맨 위쪽에는요. 그 아래는요. 법조문이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은요. 복수를 바탕으로 하면서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을 그 특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이유는요. 법적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왕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면서 법적 권력을 함무라비 왕이 딱 잡았잖아요.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왕의 권력을 확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괜찮으신가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이유. 법적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왕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메르의 대홍수 이야기. 우리가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명이 발생한 큰 강 유역에서는요, 홍수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언제 자신들이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홍수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서사시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영웅 등을 소재로 한 시입니다. 자, 어쨌든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쓰인 이 문학 작품은요, 수메르인의 영웅인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신화적인 내용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은 길가메시라는 그 사람이 자신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막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풀을 가지러 간다 그랬나? 어쨌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요정을 만나게 돼요. 요정을 만나서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을 즐기라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현세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세적인 종교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지금을 잘 살자. 나중에 죽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살자. 지금을 잘 살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잘 쓰자라는 현세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세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렇죠.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또 신을 잘 섬기게 됩니다.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요. 신의 대리자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신의 의견을 대리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정치할 거야. 이런 대리자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정치의 그런 형태가 잡히게 되죠. 신앙의 특징이 바로 현세적인 종교관이었고요. 그리고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유적은요. 지구라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적.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내용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무라비 법전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함무라비 법전 안에 있는 조항의 내용입니다. 만약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해야 한다. 똑같이 날 다치게 하면 너도 다쳐봐.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였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을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자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은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요. 그는 은만 지불하면 끝납니다. 똑같이 다치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약간 차별성이 일어난다. 계급적인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귀족에게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하였어요. 그럼 똑같이 할 수가 있는 힘이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귀족이 평민에게 이러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평민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나타난다. 항상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귀족의 노예의 눈에 다치게 했거나 뼈를 부러뜨면 그는 노예값의 반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 한다. 자, 다시 네. 귀족이 평민의 눈에 다치게 하면 은을 지불해야 하고 귀족이 노예의 눈에 다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면 그는 노예값의 반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네요. 문명 하나씩 다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 하나씩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토지가 비옥해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들에 의하여 청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처음으로 청동기를 사용하는 세계 최초로 청동기를 사용하는 그런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요. 도시와 신전을 건설하게 됩니다. 누가? 수메르인들이. 쇠기문자를 사용하고요.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육십진법을 사용하면서 지구라트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서 바빌로니아, 기원전 1800년경에 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하여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은요, 함무라비 왕이 있었어요. 함무라비 왕에서 가장 유명한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귀족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요,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귀족이 평민을 하거나 귀족이 노예를 한다면 불평등한 돈을 지불해서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 자, 1800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고 함무라비 왕의 중앙집권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헤브라이와 페니키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보시면 좋아요. 헤브라이라는 것은 유일신의 신앙입니다.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에 영향을 준 것이죠. 지금은 종교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현세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통해 알 수 있었죠?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현세적인 종교관과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 헤브라이, 페니키아 다 들어본 단어입니다. 하지만 뜻을 몰라서 문제예요. 헤브라이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의 신만 섬기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유대교, 크리스트교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게 되고, 베니키아라는 것은 지중해 무역에 종사를 하고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훗날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고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것. 이 페니키아가 나중에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환경이 어땠습니까? 농사가 최초로 시작됐죠. 왜? 그렇죠. 토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농사가 최초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어땠어요? 우리 지역이 개방적이었어요? 침략이 자주 일어나니까 국가가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특징이 현세적인 종교관과 다신교를 믿었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그 유명한 유전이 지구라트였다라는 거 정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문명에 대한 정리를 해볼 것이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